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선 대학 수학능력시험, 줄여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물론 수능을 보지 않고 입학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수능은 1993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그 이전에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전 국가인 조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직을 얻기 위해 시험을 봤죠. 이 시험은 과목에 따라 인재를 선발한다고 해서 과거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는 제도는 수나라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고려의 4대 왕인 광종 때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통일신라 원성왕 때 독서 선품과라는 관리 채용 시험이 있긴 했지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채용하는 데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과거 시험은 958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은 왕권을 강화하고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크게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구분됐습니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을 보는 시험, 명경과는 유교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시험, 잡과는 기타 여러가지 능력을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시대와 달리 무관은 뽑지 않았지만 고려의 16대 왕인 예종 때 강해제를 설치하면서 무관을 뽑아 군사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33년 문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문신들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의 수능은 1년에 딱 한 번만 실시되죠. 과거 시험 역시 초반에는 한 번만 실시됐지만 이후에 여러가지 단계가 도입되면서 총 3번의 시험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이 원칙이었지만 매년 치러지거나 2년마다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날짜를 정확하게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 시험 감독관을 지공거라고 불렀는데 채점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은 제법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공거가 관리하는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문생이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지공거와 문생은 끈끈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 갔습니다. 지공거는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합격시키고 제자를 길렀습니다. 자신이 합격시켰던 문생이 이후에 지공거가 되면 자신의 제자를 그 지공거가 또 합격시키고 지공거는 제자를 기르고 문생은 지공거가 되고 제자를 합격시키는 부정부패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만들었는데 지공거 때문에 오히려 왕권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이 직접 지공거가 되어 시험을 관리하는 복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뒤에는 과거 시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바꿔나갔습니다. 무관을 뽑기 위해 묵과를 다시 개설하기도 했으며 1차 시험인 초시에 합격한 사람 중 33명을 뽑는 2차 시험인 복시, 그리고 이들의 등급을 정하는 3차 시험인 전시,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과거 3층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전시는 왕이 직접 관리하는 시험으로 과거 지공거의 권력이 커져 왕권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을 여러 명 두는 복수시간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시는 전국 팔도에서 치러졌지만 복시는 한양에서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33명 뿐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 시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2000대 1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은 천인을 제외한 양인 모두가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나뉘어지는데 200명을 뽑는 소과에 합격하기만 하더라도 양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는 관직을 얻는 것이 아주 어렵거나 낮은 직책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특권은 받을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룰 때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평민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보통 5살 때부터 준비했는데 외워야 하는 한자의 개수가 너무 많고 시험이 어려워서 30대 중반은 되어야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30년을 공부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농경사회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농사가 아닌 공부를 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가야 했는데 이때는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또다시 돈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시험에 도전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과거 시험에 많이 도전했으며 합격률이 50%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해도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관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관직이 주어지더라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출신 학교에 따라 승진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조선시대 과거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치러졌지만 비정기적으로 특별시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지방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한 번 탈락한 사람들이 특별시험을 노리기 위해 한양에 눌러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나 과거 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집을 초집이라고 불렀으며 일부 수험생들은 초집에만 의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학교 공부는 소홀히 하고 학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현수막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시대 역시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들을 축하하는 방방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방방은 나라에서 직접 열어주기도 했으며 마을 단위로 축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서 5명의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부모에게 재물을 주고 돌아가신 뒤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제도인 오자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때는 과거 시험이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고 합격하기 위해 여러가지 부정행위도 사용했습니다. 옆 사람의 답안지를 베끼거나 의견을 나눠 답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험장에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오거나 이름을 바꿔 제출하기도 하고, 암호를 정해 답을 말해주는 방법이나 밖에 있는 사람에게 답안지를 전달받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감독관을 매수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들켜도 그냥 넘어가기도 했으며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커닝 페이퍼가 존재했는데 글을 작게 쓴 종이를 돌돌 말아 콧구멍 속에 숨기기도 했고 붓 속에 숨겨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과거 시험이 치러질 때도 부정행위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방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속옷을 커닝 페이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부정행위가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르기 때문에 점심을 먹기 위해선 도시락을 챙겨가야 합니다. 과거 시험 역시 긴 시간 동안 치러졌기 때문에 도시락을 챙겨가야 했는데 주로 닭고기와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은 밖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비라도 오게 되면 시험이 중단되기도 했고,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개인 요강을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능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과거 시험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논술 형태였습니다. 올바른 신하를 얻기 위한 방법은? 효율적인 인재 양성 방법은? 흉년 대비책은 무엇인가? 오랑캐의 제어 방법은? 이런 것처럼 현실적인 상황을 묻는 문제도 있었지만 최신 유행하는 음악에 관하여 논하라. 술의 폐해를 논하라. 섣달 금은밤의 서글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제법 감성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덕분에 유교 이외의 다른 학문은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능력을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인성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문관의 경우 이론은 빠삭하지만 실전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과연 과거 시험이 정말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수단인가 하는 반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토익 점수는 높지만 외국인과 대화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근대화의 바람이 불자 조선에서도 뒤늦게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유교가 아닌 실용적인 과학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 시험은 폐지되었고 새로운 방법으로 관리를 뽑는 선거조례나 전고국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수능,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등 과거 시험과 비슷한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